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전산세무 1급 99회 출제 예상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출제 예상은 복습용으로 활용을 해주세요. 출제 예상이 뭐 그렇게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미처 못하거나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복습을 위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99의 예상인데요. 자, 재무회계부터 보면요. 이론 문제 중에서 자, 자본의 계정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에 따라서 자본의 계정이 어떤 것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회계 추정 변경에 대한 문제 있죠. 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회계 추정과 정확히 얘기하면 회계 정책의 변경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사명제는 항상 중요하니까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의 개념이 다시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자, 96회 있는 문제를 복습을 해주시면 웬만한 문제를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 수익 인식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가는 항상 똑같죠. 원가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출문제 한 뭐 7, 8회 정도만 다 푸실 수 있으시면은 거의 틀릴 일이 없긴 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가의 개념과 분류.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네, 그렇죠.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뭐 우리가 좀 영어로 바꿔서 자, 전환 원가라든지 기본 원가가 무엇인지까지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공손에 대한 물량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손에 대한 거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조관절 배부차이 그렇죠? 그래서 예정 배부를 구해서 실제와 예정을 구한다. 그래서 왼쪽이 크면 뭐고 오른쪽이 크면 뭐다. 그리고 이제 전산세무 2급에서 같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문제를 출제 예상 문제 넣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부문 원가인데요. 개념과 계산 문제. 저번 회차는 상호배분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6회에는 단계배분법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개념 정도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개념과 계산 방법, 최소한 단계 배분법이랑 상호 배분법의 계산 방법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원가의 배분 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법 같은 경우는 제가 98의 예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상여 퇴직금,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그리고 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사임 및 때는 황복이 무엇인지, 부가세는 자, 영세율을 제가 그 예상 문제 넣었는데요. 면세도 같이 항상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과세표준 구하는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요 98의 부가세 면세 전형 문제도 계산 문제였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혹시나 나올 것 같아서 한 문제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표인데요. 자, 전표 입력인데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을 내가 받았을 때, 현금 배당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가 없죠, 그렇죠? 그 문제를 넣었기 때문에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유형자산의 처분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상 증여와 접대비 가 결합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연계해서 이 실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채는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채는 뭐 물론 98에 나와서 연속적으로 나올 일은 좀 적겠습니다만 95에다 나왔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사채가 이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제가 99 예상 문제 낸 사채는 결산조표에 넣는 사채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있나? 여긴 없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복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부가세는 뭐 맨날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용카드 매출 전배도 수령명세서랑 부가세 수령신고 넣었는데 부가세 같은 경우도 기출 문제만 풀 줄 알면 웬만하면 다 맞추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산분기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단골로 나오는 게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 수익, 기간 비용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자 수익을 넣었는데 기간 수익, 기간 비용은 항상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7회 전산세무 2급의 감가상각비 문제가 나왔는데 약간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렵진 않은데 보시면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면은 당황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으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대전충당금 문제도 같이 넣었습니다. 자, 원전기수도 맨날 뻔하죠. 그래서 급여자립력이랑 원전기수 이행상의 신고서, 기타 소득 이렇게 넣어봤고요. 자, 법인세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법인세를 좀 많이 넣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가 계속 돌거든요. 그쵸? 뭐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똑같은 주제를 웬만하면 안 냅니다. 겹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는 안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원래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가 자주 나왔는데 업무용 수용차가 새로 들어가면서 업무용 수용차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최근에 감가상각비가 아예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최우선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세법이 소소하게 바뀐 게 있는데 우리가 즉시상각 위제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즉시상각 위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 조정명세서도 나올 때가 됐고요. 접대비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 세무조정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정 유형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심화반을 학습하시는 분들은 접대비 조정명세서 심화반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있습니다. 계산 손으로 푸는 계산 문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도 나올 때가 됐고요. 퇴직연금이나 퇴직급여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잘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성충당금 및 대손금도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통 퇴직연금이랑 대성충당금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나올 때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아마 98회인가 97회 때 기부금이 응용된 붕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응용된 문제를 제가 하나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기부금도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소득금의 조정합계표는 요거는 전반적인 세무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이나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도 이제 나올 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다시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묶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2월 되는 거 있죠.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얘랑 연계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급비용 명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9회 출제 예상 문제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제가 이 문제는 다 만들어 놨어요.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 주 주말에, 그러니까 11월 20 며칠이죠? 네, 26일, 27일 이때 제가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28일 정도에 보내드리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습용으로 쓰셔야 되고요. 이거를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99회 출제 예상 문제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